안녕하세요.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다시 이제 또 동영상으로 계속 당분간은 좀 만날 것 같네요. 그래도 여러분들 집에서 다른 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해야 될 공부 충실히 하시고 남는 시간 즐겁게 노세요. 알겠죠? 놀고 나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는 배운 걸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우선 첫 번째 뭐를 배웠었어요? 우리가 바로 이제 그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를 배웠는데 그 유한소수인지 아닌지 우리가 이제 그 판단하는 방법을 배웠죠. 뭐죠? 바로 기하분수에서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만 존재를 한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유한소수를 판별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분모의 소인수가 그러니까 기하분수에서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가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소인수가 존재한다. 그럼 무조건 뭐가 된다? 바로 순환소수가 된다라는 걸 배웠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뭐였죠? 바로 순환마디라는 걸 배웠죠. 자, 순환마디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나눴는데 나눠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정한 수의 배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그것을 우리가 바로 순환마디라 불렀고, 우리가 이제 순환소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순환마디 숫자 양끝 위에 바로 점을 찍는다. 바로 이제 그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배웠던 부분은 바로 우리가 순환소수를 뭐로 바꾸는 거? 바로 분수로 바꾸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내용을 배웠는데, 그러면 한 가지 좀 생각이 들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이제 분수를 순환소수로 빨리 바꾸는 방법은 뭐가 없을까? 그것을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근데 모든 경우는 안 되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한 경우만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약간은 설명을 해줄 건데, 이제 그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문제 풀 때 간혹 이제 그런 형태가 나오면 아주 빨리 순환소수로 바꿀 수 있으니까 꼭 명심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한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제 같이 시험지를 하나 올려놨어요. 그래서 시험지를 한번 풀어보시고 이번에 이제 개념 설명 마무리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시험지 풀이를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풀이를 보기 전에 먼저 풀어놓고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1단원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거라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꼭 먼저 풀어보시고 들으셔야 돼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바로 분수를 순환소수로 바꾸는 방법을 한번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해 보고 이제 그 다음 이제 문제풀이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 분수를 어떻게 해요? 바로 순환소수로 바꾼다. 자, 그러면 그냥 나누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모든 경우가 아니라 이런 특정한 모양이 나오면 좀 더 빨리 순환소수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부분 알아두시면 형태가 되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 되게 빨리 풀 수 있으니까 뭐 저런 거 그냥 나누면 나는 나눌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알아두면은 문제 푸는데 진짜 빨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분수를 우리가 순환소수로 바꾸는데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모양꼴이 있어요. 바로 분모의 모양꼴이 자 999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바로 뭐다? 분모의 어떤 숫자 모양꼴이에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순환소수로 바꾸느냐? 바로 스텝 1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 분수가 그냥 진분수이면 상관없는데 가분수일 경우가 있어요. 가분수는 항상 무조건 뭐로 바꿔야 된다? 바로 대분수로 바꾼다. 대분수로 고친다.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내용이에요. 자, 다들 대분수 고칠 줄 아시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끝났어요. 뭐냐면 바로 저기 분모의 9의 숫자 개수만큼 어떻게 한다? 바로 순환마디를 표현하면 돼요. 자, 가령 예를 들어보면 자, 9분의 11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 직접 나눠도 뭐 빠르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얘를 우리가 한번 가분수로 바꿔볼까요? 자, 1과 얼마? 9분의 2가 돼요. 자, 9의 개수가 몇 개가 있어요? 지금 하나가 있죠? 그러면 얘는 순환마디가 몇 개라는 뜻이에요? 바로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1.2땡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99분의 얼마? 바로 105다. 자, 얘는 99 나누기에는 약간은 좀 뭐 나눌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계산이 좀 복잡했을 수 있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분수로 바꿔줄게요. 그럼 1과 99분의 얼마예요? 바로 6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순환마디가 두 개라고 했는데 6, 0일까요? 0, 6일까요? 6, 0이 되려면 6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6인 6인데 순환마디가 몇 개? 두 개. 바로 1.06 땡땡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해지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제 풀면 꼭 99꼴이 나오지는 않죠.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이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만약에 분모의 꼴이 자, 999, 그 다음에 0 이런 꼴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은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얘는 단계가 앞에 거보다는 한 단계가 더 있어요. 바로 뭐 어떤 부분이 있냐면 10분의 1의 거듭 제곱을 분리시켜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스텝 2는 뭐냐면 바로 이 첫 번째 방법. 자, 1의 방법을 자,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스텝 3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바로 저기 스텝 1에서 자, 분리한 자, 10분의 1의 거듭 제곱을 자, 곱한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좀 이해가 좀 잘 안 가시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90분의 약간 17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90분의 17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 먼저 첫 번째 1단계 10분의 1의 거듭 제곱을 분리시킨다. 자, 분리시키면 어떻게 돼요? 9분의 17 곱하기 10분의 1이 된다. 자, 그러면 앞에 거 9분의 17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첫 번째 그 방법대로 정리를 한다. 1가 얼마? 9분의 8이 되고 10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앞에 거는 뭐가 돼요? 1과 9분의 8이니까 순환마디가 몇 개? 바로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9, 자, 1.8땡이 되죠. 자, 1.8땡인데, 자, 뒤에 10분의 1이 있어요. 그럼 10분의 1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0.18땡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 방법에서 단지 하나만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10분의 1의 거듭 제곱을 분리만 시켜주면 된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은데, 자, 아까 얘기했죠? 자, 만약에 9꼴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좀 고칠 수 있느냐? 잠깐 이제 보면은, 자, 순환마디가 한 개일 때는 밑에가 분모가 9겠죠? 그럼 만들어지려면 얘는 그 분모가 뭐냐면 3하고 9꼴이에요. 그러니까 분모가 만약에 3분의 1이다. 그 분모 분자에다 얼마를 곱하면 돼요? 바로 그 3을 곱하면 9가 만들어지니까 바로 저렇게 사용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순환마디가 두 개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11 있고요. 33 있고요. 99가 있겠죠. 자, 그러면 11일 때는 분모 분자에다 9를 곱하면 되고 33이면 그러면 분모 분자에다가 3을 곱하면 99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런 꼴을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참 재미난 숫자가 바로 999가 됩니다. 자, 얘는 뭐냐면 111 그리고 333 그리고 저기 999인데 자, 이 세 자리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숫자가 있느냐? 바로 이거를 소인수 분해하면 바로 27과 바로 37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자, 우리가 27분에 만약에 그 2가 있어요. 자, 그럼 분모 분자에다가 얘를 얼마를 곱해주면 되냐면 바로 37을 곱해주면 얘는 값이 얼마가 되느냐? 바로 999분의 곱하면 얼마죠? 74가 된다라는 거예요. 참 재밌죠? 숫자가. 만약에 여러분들 27분의 1을 나누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숫자가 크다 보니까 나누기가 좀 약간 까다로워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나누는 것보다는 분모 분자에 37을 곱하면 999분의 74가 되기 때문에 얘는 값이 얼마가 돼요? 0.074 땡땡이 되죠. 왜? 순환마디가 3개인데 위에는 숫자가 74예요. 그러면 앞에는 0이 있다 생각하고 그 0.074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그 4개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자, 4개는 어떻게 되냐면, 자, 9999에, 네, 비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1111, 그 다음에, 3333, 그 다음에 9999가 되고요. 또 얘는 어떤 형질이 있냐면, 101, 101이 하나 있고, 그리고 303, 그리고 909예요. 자, 101 같은 경우에는 그 분모 문제에다 얼마를 곱하면 되냐면, 99를 곱하면 9999가 돼요. 그리고 303은 마찬가지로 얼마? 33을 곱하면 되고 909는 부모 문제에다 얼마를 곱하면 된다? 11을 곱하면 바로 9999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거 지금 알아두시면은 아마 이런 형태의 문제 풀 때 아주 간단하게 수란마디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요거 우선 그 개념을 적으시고 아까 우리가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주었던 시험지, 그 시험지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으세요. 네, 잘 적으셨나요? 자, 이제 이어서 우리가 이제 그 선생님이 올려놨던 바로 그 시험지 문제풀이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시험지 먼저 풀고 나서 강의 들으셔야 돼요. 그냥 시험지 출력해놓고 그냥 열심히 풀이과정 적으시면 안 되고. 왜 그러냐면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나서 나는 이 문제 잘 몰라. 아니면 이 문제 이렇게 풀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푸네. 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계속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이 늘어날 거다.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먼저 문제 풀고 나서 풀이 과정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문제 보시면은 그 x가 1에서부터 100 까지의 범위를 가져요. 근데 자, 얘가 유한수소가 된대요. 자, 유한수소가 되는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기하분수에서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만 존재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그 뜻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소인수 분해를 해야 되겠죠? 분모를. 자, 그러면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분의 x가 된다. 바로 소인수 분해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유한수소가 되게끔 하는 거에서 방해를 하는 소인수 누구예요? 바로 3하고 7이 되겠죠? 자, 그러면 x라는 것은 뭐가 된다? 21의 배수가 돼야 된다. 왜? x라는 것은 21로 나눠 떨어지는 수가 꼭 돼야 되죠. 그러면 21의 배수 한번 얘기해 볼까요? 21, 42, 63, 바로 84. 총 몇 개가 돼요? 바로 4개가 된다. 해서 우리가 1번 문제는 이렇게 간단히 풀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에서 약간 업그레이드 된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한수소가 되는 뜻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자, 우선 유한수소가 되기 위해서 아까도 뭐라고 그랬죠? 먼저 분모를 소인수 분해한다. 자, 2 곱하기 5 곱하기 11 분의 바로 A가 된다. 자, 그랬더니 얘가 뭐가 돼요? 바로 B분의 7이 된다. 기하분수 바꾸니까 얘가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A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A는 뭐가 돼요? 바로 11의 배수인데 그냥 11 우선 갖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약분을 했더니 7이 됐대요. 그러면 A는 뭐도 가져야 된다? 7도 가져야 된다. 바로 11을 없애야 되니까. 자, A가 11을 약분했어요. 넘어오면 바로 B가 되는데 바로 B의 값은 얼마가 돼요? 남는 게 뭐밖에 없죠? 얘는 약분이 돼서 2 곱하기 5만 남죠. 그래서 바로 10이 된다. 자, 얘가 77이고 10이니까 A 더하기 B는 얼마가 된다? 바로 87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 이제 숙제를 하다가 3번 문제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좀 고민을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고민보다는 얘를 이제 문제 그 뜻을 정확하게 좀 살펴봐야 되는데 얘는 지금 다 더했죠. 그럼 더한 값을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그대로 더하는 것보다는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바로 세로셈, 그러니까 세로로 이렇게 더하는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소수점 보기가 좀 편하겠죠. 어차피 다 더하는 거니까 0.01, 자 0.003, 0.0003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하니까 뭐가 돼요? 0.5133333 뭐가 만들어졌어요? 바로 순환마디가 만들어졌죠.
우리가 이제 이거를 순환소수 표현을 하면 0.513에 땡이 돼요. 그럼 분수 바꾸기가 이제 편해졌죠. 어떻게 돼요? 바로 분수 바꾸면 자, 순환마디의 숫자의 개수 하나죠. 9 하나. 소수점 아래 순환마디가 아닌 숫자의 개수 몇 개? 2개죠. 그럼 0을 쓴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513 빼기. 우리가 그 순환마디가 아닌 숫자를 빼야 된다고 했죠. 바로 51을 뺀다.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돼요? 바로 저기 900분의 자, 462가 됩니다. 그럼 약분하면 얼마가 될까요? 바로 150분의 바로 77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문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문제가 좀 더 그 확실하게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이 풀이 과정 잘 적으시고 그 다음 문제 들어가 볼게요. 적으세요. 네, 계속 이어서 우리가 이제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선 4번 문제는 우리가 3번 문제하고 유사한 문제예요. 모양만 약간 다른 건데 풀이 방법은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형태를 보면 여기서 지금 보면 규칙성이 좀 있는 부분이 요 뒤에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냐, 아까 얘기했던 세로셈을 이제 할 거예요. 그럼 쟤를 우리가 소수로 바꿔주는 게 편하거든요. 자, 소수로 바꿀 때 여러분들 이제 10의 거듭제곱이 여기 지수가 있죠. 이 지수가 뜻하는 게 바로 이 숫자가 바로 소수점에 그 위치한 자리예요. 한마디로 10의 세제곱은 이 6을 어디로 만든다? 소수 세 번째 자리 숫자로 만든다. 10의 5제곱은 6을 소수 5번째 자리로 만든다. 그 다음에 10의 7제곱은 소수 7번째 자리. 그러니까 소수점 아래 7번째 자리에 바로 6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0.006 세 번째 자리 붙여볼까요? 그래, 0.00006. 자, 그 다음에 0.00000 다섯 번째 됐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런 식으로 규칙성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다 더하면 세로로 다 더해볼까요? 0.006, 06, 06. 자, 그럼 얘는 순환마디가 뭐가 될까요? 바로 순환마디는 0, 6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것만 찾으면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어떻게 돼요? 바로 이제 풀어볼까요? 자, 3분의 1에 곱하기 얘는 0.1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얘는 0.006 땡땡. 자, 그러면 얘는 1을 갖다 더할 수가 있겠죠. 3분의 1 곱하기 0.106 땡땡. 자, 계산을 하면 얼마가 돼요? 3분의 1 곱하기 자, 990분의 순환마디의 숫자의 개수가 몇 개? 2개. 아닌 게 1개 0. 그러면 106에서 빼기 얼마? 1을 뺀다.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값이 얼마가 되느냐? 198분의 얼마? 바로 7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뒤에 계산은 뭐 여러분들 그냥 약분하는 거니까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얘도 이제 같은 유형인데,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바로 10의 거듭제곱은 뭐가 된다고 했어요? 2의 소인수와 5의 소인수의 개수가 그 지수가 같으면 우리가 10의 거듭제곱을 만들어진다고 했죠. 자, 여기서 보면은 자, 10의 거듭제곱을 만들 때 부족한 게 뭐예요? 2가 부족하죠. 여기도 뭐가 부족해요? 2가 부족하죠. 여기도 2가 한 개가 부족해요. 자, 그럼 분모 분자에다가 얼마를 곱해요? 바로 2를 곱한다. 자, 분모 분자에 2를 곱하면 자, 얘가 만들어지는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볼까요? 자, 1 플러스 자, 얘는 얼마가 돼요? 바로 10분의 2가 되고요. 자, 얘는 2의 제곱, 5의 제곱이니까 뭐가 될까요? 10의 제곱분의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요? 10의 세제곱분의 바로 2가 된다. 자, 얘를 계산을 그대로 해주면 1 플러스 자, 0.2 플러스 0.02 플러스 0.003 이런 식으로 002가 되겠죠? 자, 그러면 1 플러스 0. 얘는 2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그 마지막 계산해주면 얘는 9분의 얼마? 9분의 2고 9분의 9니까 9분의 11이 된다. 그래서 A 값은 얼마다? 바로 11. B의 값은 얼마다? 9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값이 얼마가 돼요? A 더하기 B는 바로 20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저의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세 문제 남았죠? 먼저 이거 필기하시고 나머지 세 문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필기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그 세 문제를 이제 풀어보겠는데요.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 풀다가 약간은 좀 어떻게 풀어야 될까 좀 고민했던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번 선생님과 같이 풀어봅시다. 자, 우선은 6번 문제는 자, 문제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잘 안 읽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뭐다? 기하분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나타냈을 때 기하분수. 얘가 만약에 문제에서 저 기하분수 네 글자가 없다면 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조건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대충 읽을 때 놓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기하분수라는 건데, 자, 볼까요? 자, 성진이는 분모를 잘못 봐서 3.14 땡땡이라는 이런 순환수를 만들었고요. 자, 문호는 문자를 잘못 봐서 0.63 땡이라는 숫자를 만들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다시 어떻게 해요? 분수로 각각 바꿔주고 나서, 근데 그냥 분수가 아니라 기하분수로 바꿔주고 나서 잘못 본 거는 그냥 지워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다시 이제 보시면은, 자, 볼까요? 자, 우선은 자, 성진이가 얘를 이제 잘못 본 거를 다시 분수로 원상복귀 시켜볼까요? 자, 우선은 얼마예요? 순환마디가 2개니까, 숫자 개수가 2개니까 99, 그리고 314 빼기 3이 된다. 자, 얘를 간단하게 계산해주면 바로 99분의 311인데, 자, 더 이상 약분이 안 돼요. 그럼 얘는 뭐를 잘못 봤어요? 분모를 잘못 봤죠? 분모를 없애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리고 문어는, 자, 분자를 잘못 봤대요. 얘도 지금 우리가 바꿔주면 90분의 얼마? 63 빼기 6이 되니까, 자, 90분의 얼마가 돼요? 57이 된다. 자, 얘는 지금 약분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죠. 분자를 각자 숫자 더해보니까 12가 돼서 바로 3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얘는 30분의 얼마? 19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를 잘못 봤어요? 분자를 잘못 봤으니까 분자를 지워줍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제 제대로 본 것만 우리가 합체를 시켜주면 되는데, 자, 30분의 얼마가 돼요? 바로 311이 된다. 자, 근데 이거를 나눠주는 것보다 아까 설명의 처음 부분에 얘기했던 바로 얘를, 9의 어떤 꼴. 기억하시나요? 9, 0꼴.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이용하면 되는데, 분모 문제에다 9를 곱해볼게요. 그럼 3을 곱해볼게요. 그럼 90분의 933이 되겠죠? 자, 그럼 10분의 1을 분리시킬까요? 바로 9분의 933 곱하기 10분의 1이 되고, 자, 얘를 대분수로 고쳐보면 얼마가 될까요? 자, 103의 9분의 얼마? 6이 된다. 자, 그 다음에 10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순환마디 한 개고 6이니까 바로 103 6땡이 되고요. 그리고 10분의 1이겠죠? 자, 그러면 얘를 마지막 계산해주면 10.36땡이 된다. 10분의 1 다시 곱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거를 직접 나눠도 되지만 계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잘 해두세요. 그래서 자꾸 이런 문제, 이런 형태가 나오면 부모 문제다 얼마를 곱할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잘 해두세요. 자, 그리고 7번은 자, 7분의 3의 소수점 아래 100번째 숫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7분의 3 어디서 많이 봤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던 바로 7분의 1이 얼마였어요? 0.142857이다. 요거 꼭 외워두라고 했죠. 그럼 7분의 3은 어디로 시작이 돼요? 7분의 3은 처음에 시작되는 거 소수점 7, 4, 28, 4로 시작이 되겠죠. 자, 그러면 4, 2, 8, 5, 7, 1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6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100번째 자리까지. 자, 그러면 100번째 자리까지 반복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한번 자,
100을 6으로 나눠볼까요? 6일은 6, 그러면 40되고 66에 36, 얼마? 4. 한마디로 이 6개가 16번이 반복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가 몇 번? 4니까 16번이 반복이 되고 100번째는 몇 번째 숫자다? 바로 5라는 숫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바로 답이 5가 된다. 간단한 거죠. 만약에 17분의 3을 0.14287이라는 걸 잘 모르고 그냥 열심히 여러분 나누면 아무래도 이제 계산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그래서 외워두면 여러분이 좀 더 편하다는 거 꼭 기억을 잘 해주세요. 자, 8번 문제를 보시면 아까 그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분모의 10의 거듭제곱의 지수가 바로 얘를 뭐를 나타내는 거다? 바로 그 소수점 자릿수를 나타내는 거다라는 거. 자, A1, A2, A3는 한 자리 자연수예요. 그래서 보면은 얘는 소수 첫째 자리, 소수 둘째 자리, 소수 셋째 자리. 그런데 보니까 7분의 A1, A2, A3에서 A50 한마디로 뭐가 된다? 소수점 50번째 자리까지 합해라. 너무 어렵나요? 한번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드릴까 보면은 먼저 7분의 6을 우리가 순환 마디를 구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바로 7분의 6. 처음에 시작이 얼마죠? 8로 시작하죠. 7, 8을 56 해야 되니까. 그럼 8로 시작하면 5, 7, 1, 4, 2. 이렇게 6개의 순환 마디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50이라는 거, 50번째 자리까지 얘가 몇 번이 반복이 되는지 한번 보면 6, 8에 48 돼서 나머지 2가 나와요. 얘가 몇 번이 반복이 된다? 8번이 반복이 된다. 그리고 나머지 2라는 뜻은 8번 반복되고 앞에 거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를까지 우리가 이제 합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식을 한번 적어주면 자, 8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2가 몇 번이 반복이 돼요? 바로 8번이 반복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개가 더 추가로 간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그 두 개가 뭐냐?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바로 8 더하기 5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거를 계산해주면 앞에 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27 곱하기 8 더하기 뒤에 거는 13이 돼서 총 계산을 하면 바로 229가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보면 문제가 우리가 이제 배웠던 개념 안에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막연하게 잘 안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는 이런 기호는 어떤 뜻을 갖고 있나 그런 부분을 좀 자세히 보시면은 좀 더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우선 이거 지금 적으시고요. 오늘은 2단원 진도를 좀 살짝 나갈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적고 그 다음 이제 개념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적으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어서 이제 바로 무엇을 얘기할 거냐면 2단원에 대한 내용을 살짝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부분에 우리가 문제 푸는 시간이 좀 약간 길다 보니까 이번에는 약간 이제 개념 지수법칙에 대해서만 살짝만 얘기하고 이번 시간은 이제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먼저 우리가 지수법칙을 하기 전에 이제 중학교 1학년 과정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자, 중학교 1학년 때는 어떤 내용을 배웠느냐? 바로 거듭제곱을 배웠어요. 거듭제곱. 이거죠? 밑이 같은 거를 우리가 똑같이 계속 곱하다 보니까 요게 바로 n번을 곱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얘는 a의 n제곱이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하면 2의 세제곱이다. 3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했죠? 3의 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이다. 소인수분해를 할 때 우리가 많이 썼던 그런 이제 형식인데, 자, 중학교 2학년 때는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하나씩만 곱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지수가 다른 것끼리 계산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중학교 2학년에서 배우는 바로 우리가 지수법칙. 중학교 2학년 과정이죠. 자, 우선은 여기서 보면은, 자, 우리가 먼저 조건 A를 우리가 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a는 우리가 0을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지수 법칙 뭐 0분의 뭐를 계산해봤자 그거는 이제 의미가 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밑을 0을 생각하지 않고, 자, 우리가 지수를 뭐로 생각하느냐? m하고 n으로 우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얘는 조건은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에서는 무조건 이제 플러스 값만 따진다라는 거. 자, 우선은 첫 번째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바로 지수의 합이에요. 지수의 합. 자, 지수의 합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 한번 이제 볼까요? 자, a의 m 곱하기 a의 n이에요. 자, 보면 어떻게 해요? 밑이 서로 같죠? 하지만 지수가 서로 달라요. 하지만 뭐가 있죠? 서로 곱했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 바로 다른 거 생각 없이 우리가 지수를 그대로 더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바로 지수, 우리가 지수가 다른 수, 곱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수를 합하는 거죠. 자, 얘가 왜 이렇게 되나요? 보면은. 자, 먼저 앞에 거는 a 곱하기 a가 몇 개가 있어요? 바로 n번을 곱했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는 몇 번을 곱했어요? n번을 곱했습니다. 자, 그럼 총 곱한 횟수는 얼마가 돼요? 이만큼은 n번 곱했죠? 이만큼은 n번 곱했죠? 바로 n 플러스 n번을 우리가 곱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지수의 합이 된다. 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는 자, 바로 지수의 곱이에요. 자, 지수의 곱. 자, 어떻게 모양이 나올까요? 바로 a의 m, 그 다음에 n이 바로 a의 m 곱하기 n이다. 하나의 어떤 이제 수가 안에 있으면 그 밖에 우리가 전체를 이제 가로해서 거듭 제곱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지수와 그 밖에 있는 지수는 서로 곱한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얘도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a 곱하기 a가 얘가 n번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우리가 a는 바로 몇 번을 곱했어요? 바로 n번을 곱했죠. 자, 그럼 요거 뜻은 뭐예요? n이라는 뜻은 바로 이 전체 가로를 n번씩 곱하라는 거죠. 그럼 얘를 해보면 a 곱하기 a가 점점점에서 a 곱하기 a가 자, 요만큼이 n번이 되고 자, 요만큼이 n번이 돼요. 자, 이런 묶음이 총 몇 개가 있다는 거였어요? 바로 n번, 그러니까 n개만큼 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왜 지수가 n 곱하기 n이 되느냐? 다시 초등학교 1학년 한번 돌아가 볼까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뭐 그냥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우리가 이제 그 곱을 처음에 배울 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안에 있는 구술이 3개가 있다. 요 3개가 묶음이 몇 묶음이 있어요? 4개가 있죠? 그러면은 요 안에 있는 구술 개수 구할 때 어떻게 해요? 3 곱하기 전체 묶음 개수 4로 얘기를 하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지금 그 A가 몇 번, N번만큼 우리가 곱해져 있고 이런 묶음이 몇 번 있어요? N번 있으니까 A가 총 곱해진 개수는 몇 번이다? 바로 M 곱하기 N번이 된다. 라는 것을 얘기해서 우리가 이런 가로 형태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지수들끼리 어떻게 한다? 곱한다. 뭐 간단하게 한번 예로 들어보면 이런 거죠. 만약에 x 세제곱에 5제곱이다. 그러면 x이 얼마? 15제곱 된다. 둘이 곱하는 거예요. 가로. 그러니까 가로 풀어줄 때 주의할 사항 지수끼리는 어떻게 한다? 곱한다. 자, 그러면 2의 5제곱에 세제곱이다. 그럼 얼마예요? 2의 15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이제 내용은 우선 지수의 합과 지수의 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지수의 그 뺄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필기를 하세요. 자, 이제 그 세 번째 지수의 뺄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지수의 뺄셈. 하지만 얘는 좀 약간 달라요. 우리가 나누기 AN이라고 하면 자, M하고 N의 우리가 크기에 따라서 계산이 좀 달라집니다. 어떻게 되냐면 자, M이 N보다 크면 뭐가 된다? A의 M 빼기 N. 그대로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주면 돼요. 그러니까 큰 거 작은 거 그냥 빼면 되고요. M하고 N이 같다. 그러면 뭐가 돼요? AM 빼기 N이 돼서
얘는 a의 0제곱 되네요. 얘는 1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밑이 0이 아닌 수의 0제곱은 얼마가 된다? 그러니까 밑이 a는 0이 아니에요. 0이 아닌 수의 0제곱은 무조건 1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짝 그냥 개념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그 m이 뭐가 된다? m보다 작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를 보면 m이 위에서는 컸죠. 근데 지금 두 번째 m이 그 m보다 작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우리가 큰 거 작은 걸 빼야 되는데 뒤쪽 게 크다라고 했을 때는 얘는 바뀌어요. 바로 n 빼기 m으로 순서가 좀 뒤바뀝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의 지수는 우리가 지수를 무조건 자연수에 대해서만 지금 이야기를 해요. 자,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면 이제 지수를 정수, 유리수, 실수화를 시켜버리는데 뭐 실수는 아직 배우진 않았으니까. 자, 그렇게 시키는데 지금 그 중학교에서는 그 지수를 우리가 딱 자연수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계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근데 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그 참고사항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a의 마이너스 n제곱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n이 얘도 저기 양수이다라고 뭐 자연수라고 할까요? 자연수라고 했을 때 얘를 저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역수. 그러니까 지수의 음수는 역수가 된다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고등과정에서 배우는데 뭐 이 부분은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지수의 뺄셈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약간은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는데 한번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보면 뭐 x의 5제곱 나누기 x의 제곱이다. 그러면 얼마가 돼요? x 5 빼기 2. 앞에 게 더 크니까 이렇게 되겠죠? 바로 x의 세제곱이다. 자, 두 번째 걸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분수로 바꾼다고 치면 뭐가 돼요? a 세제곱, a 세제곱 약분시켜버리면 얼마야? 그냥 1이죠. 뭐 이런 식으로 개념으로 보셔도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세 번째 게 문제죠. 세 번째 게 여러분들이 약간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그 x의 7제곱에 나누기 그 x의 12제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뒤에 있는 지수가 더 크다 보니까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바로 x에서 12제곱 빼기 7제곱분의 1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바로 x의 5제곱분의 1이 된다. 한마디로 이제 지수의 뺄셈은 우리 아까의 곱셈처럼 어떻게 되냐면 그냥 약분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첫 번째 거를 간단하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a의 m 나누기 a의 n이에요. 근데 저기 m이 m보다는 크다. 요 조건으로 보면은 결국에 얘는 분수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a 곱하기 a 곱하기 a가 요만큼이 얼마가 된다? 바로 얘는 m개가 된다. 자, 얘는 a 곱하기 a 곱하기 a의 요만큼이 얼마가 돼요? 바로 n개가 된다. 자, 약분을 한번 해볼까요? 약분을 하면 어떻게 돼요? 딩딩딩딩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a가 남는 거 개수는 약분을 하다 보면은 바로 a의 뭐가 돼요? n-m. 즉, 전체 개수에서 n만큼이 약분이 돼서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이 이렇게 나온다. 얘도 마찬가지로 분모가 남는 거는 뭐예요? 분모가 더 많이 있으니까 위에 거하고 약분이 돼서 그만큼 이렇게 개수가 남는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 꼭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하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좀 볼 게 지수의 자, 분배 법칙입니다. 자, 지수의 분배 법칙이 있기다. 근데 우리가 아까 지수의 곱을 배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가로가 전체 묶여 있을 때 안에 있는 게 밑이 다른 숫자가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은 자, A하고 B를 곱했는데 밖에 M이 곱해져 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바로 A의 M제곱 곱하기 B의 M제곱이다. 한마디로 요 그 지수가 각각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이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자, 2x의 세제곱이에요. 전체. 이렇게 가로에서 세제곱 됐다라고 보시면은 자, 얘는 하나씩 가야 되겠죠? 보면 뭐가 돼요? 2의 세제곱, x의 세제곱. 그래서 8x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렵나요? 아니면 얘는 뭐가 돼요? 2x가 몇 번? 3번 곱해져 있으니까 2는 3번 곱해져서 몇 번? 그 2의 세제곱, x 3번, 2의 세제곱. 아까 우리가 곱을 정리할 때 그렇게 얘기했었죠? 자, 두 번째로는 이거만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바로 a분의 우리가 b의 전체 m제곱이다.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 분모, 분자에 이렇게 곱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a의 m제곱분의 b의 m제곱이다. 뭐 예를 들면 이것도 x의 제곱분의 y의 세제곱이다. 제곱을 한번 해볼까요? 자, 아까 우리가 가로가 씌워져 있을 때는 안에 거하고 이거 할 때 어떻게 돼요? 풀어줄 때는 지수끼리의 곱이라고 그랬죠? 어차피 하나씩 곱한다 라고 하면은 그 지수끼리 그러면 x의 몇 제곱? 4제곱이죠? 2 곱하기 4. 그리고 y는 3 곱하기 2, 6.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지수의 분배 법칙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이제 이 지수는 기본 계산이 이렇게 되고요. 문제 풀다가 보시면은 희한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좀 난감한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살짝 얘기하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 지을게요. 먼저 그 내용을 좀 잘 적으세요.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이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왜 그러면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좀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갖고, 자, 이제 그 동량 계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량 계산 그 부분이 지금 어떤 것인지 한번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동량 계산. 자, 동량이 뭘까요? 자, 기억나시나요? 뭐 대답 못하시는 친구도 있을 테지만, 자, 다시 한번 이거 개념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선생님이 항상 강조를 한 부분이죠. 자, 동량이라는 것은 먼저 차수가 같아야 되고 우리가 뭐가 같아야 된다? 문자가 같아야 된다. 자, 그러면 동량 계산은 항상 어떤 계산을 했어요? 바로 분배 법칙을 계산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분배 법칙이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자, 이 x 만약에 플러스 5x다 라고 하면, 자, x하고 x는 동량이죠. 그러면 이 x끼리 우리가 묶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를 우리가 그 숫자끼리에는 우리가 요 부호를 가지고 집어넣고 뒤에는 문자끼리 이렇게 그 묶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7x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건 뭐 2x, 5x는 그냥 7x 이런 건데 사실상은 분배 법칙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나왔다라는 거 꼭 기억을 잘 해두세요. 자, 왜 선생님이 이 부분이 갑자기 나왔느냐? 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제 하는 걸 한번 잘 보세요. 자, 가장 간단하게 그냥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x 더하기 x 더하기 x는 몇이에요? 바로 4x죠. 자,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제곱은 얼마예요? 바로 4x제곱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동량이에요. 앞에 있는 거 전부 다 값이 얼마예요? 1이죠. 1을 4번 더해서 4x제곱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실제로 우리가 밑에 있는 그 숫자를 그냥 문자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문자하고 차수하고 얘는 서로 같다라고 생각하면 방금 얘기했죠? 동량 계산처럼 바로 얘 몇 개다? 4개입니다. 한마디로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에 바로 3의 제곱이 된다. 그래서 4 곱하기 3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3의 제곱, 3의 제곱, 3의 제곱, 3의 제곱이니까 다 9라고 해서 9, 4, 그냥 36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계산할래요? 2의 12제곱 플러스 2의 12제곱 플러스 2의 12제곱 플러스 2의 12제곱. 이것도 전부 다 계산을 할 건가요? 아니면 2의 100제곱 더하기 2의 100제곱 더하기 2의 100제곱. 계산하기 힘들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동량이죠, 지금. 그래서 먼저 얘는 동량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바로 4 곱하기 뭐가 된다? 2의 12제곱. 4번을 더했다는 거죠. 앞에 있는 개수는 뒤에 있는 문자를 더한 횟수를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 알겠죠? 자, 그러면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2의 12제곱이 되니까 아, 얘는 2의 14제곱이 되는구나. 아마 이렇게 문제 푸는 그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 지수 법칙을 진행할 때 그동안 선생님이 수업을 해보면 가장 좀 힘들었던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동량 계산 요 부분은 어차피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뒤에 묶어서 앞에 있는 개수를 합한다라는 개념이다라는 거. 뭐 이렇게만 좀 쉽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비록 이런 식으로 지수가 나오더라도 아, 얘네들 우리가 잠깐 뭐로 생각한다? x로 한번 생각해 볼까? 그 다음에 더한 횟수만큼 앞에 있는 값을 해주자 라고만 이야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요거까지 진행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문제 푸는 데는 좀 그 숙제 내준 그 과정까지는 그 아마 힘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 있으면 선생님들 꼭 질문을 하시고요. 오늘 배운 거 잠깐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지수 법칙에서는 우리가 지수의 합, 그리고 지수의 곱, 그 다음에 지수의 뺄셈, 그리고 우리가 분배 법칙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밑이 같을 때만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밑이 같을 때 우리가 합하는 거는 뭐가 된다? 바로 이제 지수끼리의 합이 된다. 그리고 밑이 같을 때 우리가 나누기를 하면 지수의 그 뺄셈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은 앞에 있는 수가 크면은 그대로 그 앞에 있는 지수와 뒤에 있는 지수를 빼주고요. 그리고 지수가 같으면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지수가 더 크면 역수로 바꿔준 다음에 그러니까 분모로 들어가면서 뒤에 있는 수에서 앞에 수를 빼줘야 된다. 요게 약간 헷갈리지만 여러분들 여러 번 문제를 풀다 보면 아마 그렇게 힘들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수의 곱은 전체 가로 씌워져 있으면 안에 있는 그 지수와 밖에 있는 지수를 우리가 서로 곱해서 계산을 해준다. 요게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의 정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동류한 계산이라는 거, 이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처음 잘 안 되시면 여러 번 이거 보시고 어떤 규칙으로 이게 계산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문제를 푸셔야 아마 이제 원활하게 문제 풀이가 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수 계산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 밑을 최대한 소수로 고쳐줘서 계산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대로 계산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밑을 뭐로 바꾸라고요? 소수로 바꾸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계산할 때 가장 이제 좀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은 아마 이번 계산할 때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긴 시간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